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100억대 금고지기와 달랑 1억 진짜 부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일까요? 또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100억대 금고지기와 달랑 1억 진짜 부자를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은퇴자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 후 티타임 때 60대 부부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금융자산 50억 원을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달리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57세 남자분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여윳돈을 어떻게 저축하면 좋을지요? 나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그에게 필요한 돈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50대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을 연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여 불린 다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목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으로 꼭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면서 장애우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동생과 연로한 8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여윳돈 100만 원은 그가 아파트 경비를 쓰면서 받는 월급과 동생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을 합한 돈에서 세 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돈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그 소망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돈을 얼마나 모아보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3천만 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그의 현재 나이를 감안하면 그에게는 노후 연금 준비도 꼭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여윳돈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매달 적금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으면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그의 노후를 위해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두 번째 사례는 분명 부자는 아닙니다. 평생 동안 3천만 원조차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부분은 부자일까요? 그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50억 원이니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합치면 총재산은 최소한 1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류는 다르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항상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또한 먹고 남은 음식을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먹을거리 즉 돈을 법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번 돈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저마다의 가치에 그 돈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벌고 불린 돈을 가난한 사람이나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그런 일을 정말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을 엄청나게 가졌으면서도 그것도 불안해하면서 끝없이 쌓아두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고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부자의 함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속 불리고 쌓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자의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마다 정산한 후 투자 원금만 남기고 수익금은 다른 곳에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제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잘 써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만약 100억 원을 가졌다면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언젠가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부자들을 월급 없는 국가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즉, 아끼고 불리는 돈의 절반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돈을 불리기보다 돈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더 가치 있는 곳에도 많이 쓰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돈을 쓸 때 그 절반은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진 돈의 절반은 언젠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말 부자들은 큰 돈을 계속 불리는 것보다 절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절세 전략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도 정부는 그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들이 가진 돈의 절반 혹은 총액 재산에 따라 그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큰 부자들이 해마다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것은 그들이 착하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참 현명한 부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고 불리기만 했을 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습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선단체를 방문하여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가치 소비에 대한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큰 돈을 기부하는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끼고 모으기만 했을 뿐 가치 소비에 대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 상속세로 그 절반을 국가에 헌납할 때까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면서 계속 쌓고 불리기만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치 배부른 동물이 잔뜩 쌓인 먹잇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부자가 아닌 금고지기라고 부른답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 주인장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부자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단지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물, 때로는 큰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부자는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돈 파는 가게의 멘토 그룹, 그러니까 저의 인생 멘토 가운데에도 당연히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 등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존경받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돈을 불릴 수는 있지만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단지 돈 많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단지 돈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가치라는 따뜻한 포장지에 담아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자 가문을 상속하는 것보다 명문 가문을 상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존경받는 가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 1억 원을 가진 사례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올해 55세의 그녀는 시가 2억 원 아파트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로는 63세 때부터 나오는 매월 8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전부지만 다행히 그녀는 지금도 렌탈 용품 회사의 AS 담당자로 일하면서 매달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년까지 받는 월급 가운데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예정이고 지금 가진 현금 1억 원과 주택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는 돈을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독거노인들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가끔씩 용돈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을 모시고 서울 남산에 있는 백범광장 잔디밭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가졌을 때 그녀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할 때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답니다. 그런 그녀를 나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달랑 1억 원의 금융자산이 전부이지만 그녀는 그 어떤 부자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면서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치 있게 소비하는 습관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당신은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돈 파는 가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지키는 부자가 아니라 가치 있게 소비하는 습관을 통해 존경받는 진정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면 좋습니다. 공유하면 더 좋습니다. 돈 파는 가게.